네, 그럼 9장 2차 시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예제는 예제 5번이고요. 예제 5번은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각 정수의 절대값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데 이 정수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취해서 그러면 35, 20, 10, 5, 55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입력받는 루틴 전체를 함수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절대값으로 만드는 것만 함수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개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5번의 반복문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입력을 받고 절대값을 취해서 덧셈을 하는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제 소스 코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합계를 구하는 애와 그 다음에 절대값을 구하는 애를 함수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인 absolute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양의 정수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이 루틴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변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마이너스 a를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사망조건 연산자를 여기다 바로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한번 변경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5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합계를 절대값을 구하고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을 때는 포문으로 5번 입력받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5개를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를 띄었네요. 그래서 5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입력을 받고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로 가서 각각의 절대값을 구해서 합계를 구하고 그 리턴 값이 sum으로 와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똑같이 예제 4번이랑 똑같이 2개의 함수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메인 함수 이외에 어떤 인자 값들의 덧셈을 구하는 sum 함수와 그 다음에 인자 값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는 absolute 함수를 하나씩 만들었고요. 이 함수에서 좀 다른 점은 sum이라는 함수에서 추가적으로 absolute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absolute 함수랑 sum 함수를 정의할 때 좀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sum이라는 함수에서 absolute 함수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absolute 함수가 항상 sum 함수 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그거만 좀 잘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sum이라는 함수에서 5개 인자를 동시에 받아서 덧셈을 하는데 덧셈 전에 각각 인자 값들을 이렇게 absolute 함수로 절대값을 취하고 다시 반환해보는 절대값 결과를 가지고 덧셈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메인 함수로 반환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큰 수의 제곱에서 작은 수의 제곱을 뺀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예를 보시면 8과 1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8과 10 중에 큰 값은 10이죠. 그러면 10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뺀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변수 2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둘 중에 누가 클까? 비교하는 문이 있어야 되고 비교를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큰 값을 먼저 곱하고 빼고 가로 열고 작은 값을 곱해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함수화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죠. 변수 값 2개를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한 다음에 36이라는 값을 리턴하는 경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큰 거 작은 거를 비교해서 곱셈하는 것까지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혹은 제곱을 구하는 것도 함수로 따로 뺄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함수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2개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곱이라는 그 역할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만들어 놓고 쓰면 나중에 또
뭐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안 쓰겠지만 나중에 또 쓸 그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런 함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따로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여섯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제는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를 알기 위해 각각 지역,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값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함수 안에 있는 변수, 구구단 예제였죠. 단이라고 하는 변수와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단이라는 변수는 두 개가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해당 함수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의 유효 범위는 해당 함수에 국한되는 변수입니다. 우리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반면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아까 1반의 홍길동, 2반의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1반에서 출석을 부를 때 홍길동 하면 1반의 홍길동이 답변을 할 테고요. 2반에서 출석을 부를 때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2반의 홍길동이 답변을 할 겁니다. 하지만 1반과 2반이 아닌 곳에서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소설의 홍길동을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그 소설의 홍길동이 바로 전역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프로그램,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이런 것들이 전역 변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다른 이름, 뭐 광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쓰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쓰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하고, 그 두 개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을 한 것과 함수 밖에서 변수를 선언한 것의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코드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 코드인데요. 그냥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한 코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모든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선언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함수 밖에서 변수를 선언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함수 밖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이 해당 코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돼요. 반면에 우리가 f1이라는 함수 안에서 선언한 요 b라고 하는 변수는 함수 f1의 지역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a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f1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f1을 호출을 해서 b라는 값을 40으로 놓고 a의 값을 30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f1에서의 a의 값은 출력하면 여기서 30으로 바꿨으니까 30이 출력이 될 테고요. f1에서의 b의 값은 40을 지정했으니까 40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처럼. 근데 그 전에 a의 값은 2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값을 출력한 건 20으로 출력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30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돼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a의 값을 출력해보면 a의 값이 3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 f1이라는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f1에서 그 값을 변경했다면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a라는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도 이 값이 30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수민 교수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를 이제 추가적으로 배운 예제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변수는 각각 함수 안에서 그냥 함수들이 별도로 사용하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 같이 지금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함수랑 f1 함수 꼭대기에 지금 a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 20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각각은 아니고 f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b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f1이 수행되는 결과를 보면 b라는 함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F1이 호출되는 순간, 그러니까 실행되는 순간에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B라는 함수를 F1에서 다 한 후에 수행을 하면 이 B라는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F1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A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밖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성이 돼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 부어지는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함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intf로 A를 출력할 때 A라는 변수를 30으로 지금 다시 대입을 해서 출력을 했죠. 그래서 A는 30이 되고 B 값은 40이 되고요. 그럼 이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 B라는 변수는 사라지지만 이 A라는 변수는 지금 30으로 대입이 됐기 때문에 A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 A는 30으로 대입 변한 상태에서 다시 저장된 상태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지금 보시면 A를 한번 출력하고 그다음에 F1을 호출하고 다시 A를 출력했죠. 그래서 메인이 처음 실행될 때 이 A는 이 지역 변수 A라는 변수 값이 20이었다가 F1 함수에서 A를 한번 이런 식으로 30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A 값이 30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메인 함수에서 A를 출력했을 때는 A가 30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역 변수랑 이제 전역 변수의 차이점이고요. 요거만 잘 유의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함수 예제 6번 혼자 해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를 알기 위해 작성된 코드를 보고 출력문을 예상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실행해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해 보고 왜 이렇게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7번입니다. 함수를 사용하여 별표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을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입력받은 정수를 전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은면에 마침표 해야 되는데 콤마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자, 얘는 여러분들 이미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반복문에서 이미 만들어 보셨잖아요. 해당 코드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함수로 뽑아낼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a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n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하나를 인자값으로 받아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n까지 반복하도록 해서 네, 이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만 호출하고 인자값으로 숫자만 주면 자동으로 입력된 값만큼 계속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네, n 변수 선언하고 scanf로 입력받은 다음에 star n 호출만 하면 삼각형이 딱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할 때 굉장히 지겹도록 한 예제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그리는 그 부분만 그냥 통째로 함수에 옮겨놓은 거거든요. 옮겨놓고 그냥 함수에 인자로 몇 개를 출력할 건지만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 이전에 실습했던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이해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전 강의했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삼각형이 출력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짧게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실습 문제는 총 혼자 해보기 4개 네, 문제를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과제는 확인학습 3번과 확인학습 7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과제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학습 3번 문제입니다. 초를 입력받아 시간, 분, 초 단위로 나눠서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초를 구하는 함수, 분을 구하는 함수, 시간을 구하는 함수를
각각 만들어서 초를 구하는 함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그 값을 출력을 이렇게 요 출력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두 번째 힌트는 3600초는 1시간이고요. 60초는 1분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아니요. 이거는 뭐 시간을 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 초를 입력받아서 그 시간분초 출력하는 거는 이것도 이전에 한번 해봤던 예제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시간 구하는 부분과 분을 구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초를 구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을 함수화하는 게 기존에 만들었을 때는 한 번에 계산을 했는데 얘네들을 각각 나누는 걸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제입니다. 확인학습 7번. 표준 입력으로 정수 1개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정수에 팩토리얼을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팩토리얼의 개념에 대해서 배운 학생도 있을 테고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팩토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팩토리얼은 느낌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O 느낌표 하면 5에서부터 1까지 모든 수를 곱하면 그게 팩토리얼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3 팩토리얼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5 팩토리얼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0 팩토리얼 하면 1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곱셈을 하면 되는데 이때 팩토리얼 1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1 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를 함수로 만드셔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입력된 수부터 1씩 감소하면서 반복문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리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또 아마 풀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함수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기함수라는 형태로 또 한번 풀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를 잘 풀으셔야 추후에 나오는 문제도 잘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응용해서 피보나치 수열도 비슷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